409페이지 펴시고 이제 우리 실기 프로그램을 좀 써볼게요. 자, 먼저 지금 우리가 작업할 거는 우리 회사가 처음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우리 회사 정보부터 거래처 정보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입력해 놓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첫 번째 우리 409페이지 위에 보면 우리 실습 예제 1번에서 자, 주식회사 다음전자는 원재료 구입하여 전자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법인이며 단기 제8기 적혀 있는데 이걸 좀 수정을 할게요. 자, 이 8기가 아니고 얘를 7기로 바꾸세요. 지금 얘가 지금 숫자를 잘못 센 것 같아요. 그래서 7기로 바꾸시고 회계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회사 코드 1111로 등록하시오. 근데 지금 1111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1110번으로 할게요. 그건 잠시 쉽게 하면서 같이 하고. 자, 그럼 우리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좀 보면 자,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 우리 아래 등록번호가 사업자 등록번호죠. 그럼 사업자 등록번호고 상호 그리고 대표자 성명이 있는데 자, 여기에 기업 연월일이 있죠. 우리가 기업이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는데 이 기업이라는 건 우리 이 회사가 업무를 개시한 날을 우리가 기업이라고 해요. 그럼 업무를 개시하다가 이제 기업이라는 한문으로 쓴 건데 자, 이 날짜하고 아래에 적혀 있는 이 날짜가 서로 틀리죠. 그죠? 지금 위에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건 말 그대로 개업을 한 날이고 아래쪽에 적혀 있는 이 날짜는 사업자 등록증 신청일이에요. 이 아래쪽은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한 날이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회사 정보를 입력하는 데는 의미가 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세법상에서는 지금 이 날짜하고 이 날짜가 20일을 넘어가면 안 돼요. 20일 이내에 개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해야 된다는 이제 법적 규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따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그냥 우리 회사 정보를 등록하는 데는 아래쪽 날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 자연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그러면 법인은 태어나면 법인등록번호라는 거죠. 법이 인격체로 인정한 게 법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났다 출생신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 법인은 법인 설립 신고를 해요. 그래서 우리 개인 주민등록 등본 생기는 것처럼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법인 등록번호고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데 여기 종로구라고 적혀 있죠. 자,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무슨 구다라는 건 당연히 다 아시죠. 근데 그 구 이름을 생각하면서 뒤에 세무서를 붙이면 아마 다 세무서가 있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구로면 구로세무서, 영등포면 영등포세무서 그런 것처럼 이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나의 관할 세무서가 정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종로구다라는 걸 가지고 내 사업장이 여기면 여기에 관할 세무서가 나를 관리할 거예요. 이제 세금을 제대로 잘 신고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게 돼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회사 사업장을 이전할 수가 있겠죠. 종로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마포로 갔어요. 그러면 관할 세무서가 마포 세무서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소지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본점 소재지는 상동 위와 같다라는 거고 우리 회사의 종류가 업태 종목이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 프로그램에 먼저 등록을 하면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집에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럼 메뉴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첫 시작을 아무 회사나 어떻게든 등록해야 메뉴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첫 시작은 아래쪽에 있는 회사 등록 버튼 있죠. 자, 이거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이 메뉴가 뜰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아래쪽 빈칸에다가 다른 위에 회사를 사용했으니까 우리는 회사를 1110번으로 쓸게요. 그래서 회사 코드를 1110번을 쓰는데, 자 이제 우리 키보드 보시면 여러분들 우측에 숫자 키패드가 있죠. 숫자 키패드. 자 이제 우리가 숫자를 입력할 때는 숫자 키패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입력을 할게요. 우리 그 숫자 키패드에 보면 엔터하고 플러스 키도 크게 적혀 있죠. 0하고. 그게 우리가 지금 회계 담당자가 사용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고안을 해둔 거기 때문에, 자, 숫자를 쓸 때는 오른쪽 숫자 키패드를 쓰는 걸로 연습을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회사명은 주식회사 다음전자고, 자, 그리고 엔터 치면 이제 법인이냐 개인이냐인데 앞에 주자가 붙어 있죠. 그럼 법인인격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숫자 1번 눌러서 법인이고, 우리는 이걸 사용하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 0번 사용하시면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회계연도를 쓸 건데 첫 번째 몇 기라고 적혀 있는 건 사람은 한국식 나이로 태어나면 1살, 법인은 1기예요. 그럼 지금 우리 교재에서 우리 법인이 2014년도에 시작을 했죠. 그럼 14년도가 1기인 거예요. 그럼 15, 16, 17, 18, 19, 20 그래서 올해 7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7기라고 7 엔터라고 치시고, 다음 넘어가실 때는 엔터를 쳐서 다음 쪽으로 넘어가시도록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자, 회계연도는 올해 2020년 2020 그리고 1 엔터 치면 일반적으로는 1년을 잡고 있으니까 컴퓨터가 그럼 그 다음 끝나는 날이 2020년 1월 12월 31일이냐라고 물어보는데, 틀리면 수정하면 되고 지금은 우리 회계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쓰죠. 그러면 엔터 쳐서 그냥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내려가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가셨죠? 자, 그럼 우리 사업자 등록번호는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 101, 21, 112, 37. 자, 그리고 법인 등록번호는 우리 아래 동그라미 4번에 110, 111, 377, 6387. 자, 중복된 번호가 있다 뜨는 건 이 바로 위에 있는 111 회사도 우리 같은 교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얘라고 해서 넘어가도 문제 없어요. 자, 대표자명은 전우경. 자, 이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나 그런 건 없으니까 뛰어넘고, 자, 사업장 주소로 오셨죠. 자, 오른쪽에 말풍선 표시가 있는 게 있어요. 자, 이 말풍선 표시를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마우스로 클릭하면 우리 주소 쓰는 거니까 우편번호 검색하는 거 있죠. 자, 근데 우리 창 닫으시고 다시 지금 여기에 커서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파워창 뜨는 거를 방금 도움창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우리 회계 프로그램은 이 도움창을 띄우기 위해서는 우리 키보드에 F2번 키를 누르시면, F2번 누르면 똑같은 창이 뜰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풍선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마크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앞으로 F2번을 누르면 선택할 수 있는 창이 거의 대다수가 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용할 때 F2번 키를 많이 쓸 거예요. 이 F2번 키는 우리 K랩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뭐 스마트에이든 아니면 세비든 그런 데서도 전부 다 모르겠으면 F2번 키를 눌러보면 여러분한테 도움 줄 수 있는 창이 떠요. 자, 그럼 우리 주소가 종로 5길 76이죠. 그러면 이제 종로 5길 76이라고 치면 우편번호가 검색이 되네요. 자, 그리고 본점 주소는 상동 위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고, 자, 업태는 제조, 종목은 전자부품. 자, 주업종 코드는 안 알려줬으니까 알 수가 없고,
사업장 전화번호도 없고 팩스 번호도 없고 법인은 우리나라 내국 법인이라는 건 알겠는데 뭐 중소기업이다 어떤 기업이다 이런 정보는 안 적어줬었죠. 그래서 그냥 뛰어넘고 자 설립 연월일이 있는데 자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서는 설립 연월일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개업한 날이고 법인이 태어난 날이랑 사업을 개시한 날은 서로 동일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림에서는 이 설립 연월일을 뭐 2009년도 5월 1일이라는 알 수 없는 이상한 날짜를 적어뒀는데 우리 교재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림이 있는데 이 정보는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에서는 사실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인 등기부 등본에서만 볼 수 있어요. 언제 태어났는지. 여러분 생일을 다른 데서 볼 수는 없겠죠. 여러분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그런 거 봐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뛰어넘도록 할게요. 이건 안 써도 문제 없어요. 그럼 개업연월일은 2014년 5월 1일이고 자 사업장 동코드가 있는데 자 지금 우리 신주소를 쓰다 보면 이렇게 뒤에 무슨 동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직 그 행정구역을 우리 세법에서는 지금 이런 무슨 동이라는 걸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 심지어는 지금 잘 보이지 않는 몇 통 몇 반이라는 그것도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사업장 동코드에서 F2번 눌러서 수송동이라고 치시면 수송이라 치시면 동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신주소를 사용 안 하니까 그럼 지금 종로구 수송동이니까 세 번째 거를 클릭해서 확인하면 지금 아래에 관할 세무서라든지 이제 지방소득세 납세지가 자동으로 들어오죠. 그럼 본점동 코드도 뭐 위와 똑같으니까 F2번 눌러서 수송이라고 치시면 수송동을 선택하시면 이제 본점에 대해서도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다음 지방세 법인 구분이 있는데 자 우리 그 회사 이름 볼 때 보면 뭐 주식회사 삼성전자 주식회사 주자가 앞에 붙는 게 있고 뒤에 붙는 게 있죠. 자 국세에서는 이런 거 안 따져요. 안 따지는데 지방세제과에서는 구청에 있는 지방세에서는 그걸 가지고 뭔가를 나누나 봐요. 그래서 그걸 따져요. 그래서 우리 24번의 지방세 법인 구분은 F2번 누르시면 우리 회사는 지금 앞쪽에 주자가 붙어 있죠. 그러면 주식회사 땡땡땡 이게 우리 회사 이름이니까 22번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하시면 22번이 되어서 엔터 치시면 이제 회사 등록이 끝이 났어요. 자, 집에서도 처음 사용할 때는 뭐 이런 형태로 회사를 하나 등록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회사 등록 창을 닫으시고 이제 우리 프로그램 메인 메뉴에서 이제 여기 회사 코드라고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 말풍선 표시를 클릭하시면 이제 방금 우리가 등록한 회사하고 기존에 있던 회사가 보일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1110을 만들었죠. 그럼 1110에 확인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제 우리가 사용할 메뉴들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오늘 저와 같이 하려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기초정보관리 여기 메뉴하고 정기분 재무제표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을 볼 건데 시험에서는 전산회계 1급 시험에서는 이 두 군데에서 점수가 10점을 가지고 있어요. 실기에서. 그래서 잘 보시면 그냥 그저 가져가는 점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에서 6점 여기에서 4점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 밖을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수업할 때. 왜냐면 지금 재무제표라고 적혀 있는 글자가 지금 여기에도 재무제표가 적혀 있고 여기에도 재무제표가 적혀 있죠. 그럼 우측에 있는 거는 우리 단기분인 거고 왼쪽은 전기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하면서 2월에서 넘어온 게 아니라 지금 처음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전년도에 우리 회사가 돈이 기말에 얼마 있었다 이런 거 정리를 해둬야 올해 시작할 수 있도록 넘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것도 있고 시험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기에 전표 입력이라는 걸 할 건데 이걸 입력하면 여기에 반영이 돼요. 그럼 이거 가지고 뭔가를 하게 되면 시험 문제 푼 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입력된 전기분을 가지고 우리가 작업시키면서 여러분한테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빨간색 네모 박스 이 두 개를 볼 거예요. 자, 그럼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를 클릭 한번 해보시면 회사 등록. 자, 이 회사 등록 메뉴 클릭하시면 방금 우리가 봤던 정보하고 똑같은 그림이 나오죠. 그죠? 그럼 시험에서 이 메뉴를 사용하는 건 어떨 때 쓰냐면, 자, 이거는 지금 여기 회사 등록 메뉴는 우리 회사의 정보가 변경되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시험 때는 뭐 회사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한 개만 있어요. USB 메모리 받아가지고 컴퓨터에 꽂아서 시험을 볼 건데, 우리 회사의 정보가 변경이 되면 우리가 여기 회사 등록이라는 이 메뉴에 들어와서 우리 회사 정보를 바꿀 거예요. 제일 간단한 예가 대표자 바뀌었대. 엄청 간단하죠. 또 우리 업종이나 업태가 바뀌었대. 그러면 여기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업태를 우리가 추가하거나 변경해 주면 돼요. 근데 시험에서 이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이 사업장 주소가 바뀌는 거예요. 자, 시험 때는 인터넷선을 뽑아 놓고 시험을 봐요. 왜냐면 지방에서 인터넷 검색하다가 누가 걸렸었어요. 대전인가 거기서. 그래서 인터넷선을 뽑다 보니까 지금 여기 우편 번호는 생략하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그냥 여기 주소를 쓰는데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 여기 구가 바뀌게 될 수 있겠죠. 구가 바뀌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같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인터넷 안 되고 아래쪽에 우리가 이걸 안 써도 되니까 이걸 안 쓰면 컴퓨터는 지금 얘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회사 정보가 바뀐 것 중에 사업장 주소 얘가 바뀌었을 때는, 지금 얘가 변경되었을 때는 여기 관할 세무서도 바꿔야 된다는 거, 이 부분만 같이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썼죠. 여러분들 그 살고 계신 구마다 관할 세무서가 있잖아요. 그럼 그 구의 이름을 쓰시면 관할 세무서는 따라 바뀔 거니까, 그래서 주소가 바뀌었을 때는 관할 세무서도 함께 바꾼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이건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 쉽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413페이지로 가서 자, 거래처 등록이라는 메뉴를 볼 건데, 자, 거래처 등록 메뉴는 자, 우리 일상 그 생활 회사에서 보면 누가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 대응하는 사람이 흔히 하는 말이 사업자 등록증 보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이제 우리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거래처를 등록을 해서 그걸로 그 거래처를 불러오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우리가 정보를 정리를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 기업 간의 거래에서는 외상 거래도 하고 어음도 주고받고 돈 빌려도 오고 그렇게 할 건데, 그럼 어디에 돈 받아야 된다 이런 걸 정리를 해서 컴퓨터에 사인을 보내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그 거래처에 돈 받아야 되는 장부까지도 전부 다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럼 컴퓨터가 인지하게 하려면 거래처를 등록해야 되는데, 이 거래처도 우리 편리를 위해서 여기 유형이라는 게 있어서 이 유형을 매출하는 거래처만 쓸 거다, 아니면 매입하는 거래처만 쓸 거다, 매입할 때만 이 거래처가 떠나는 거예요, 아니면 사고 팔고 다 할 때 쓰는 거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 거래처를 먼저 얘를 등록을 할 건데, 거래처 등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거래처 코드를 실수하시면 안 돼요. 회사 이름은 실수했으면 그냥 위에 덮었으면 변경이 돼요. 그런데 코드 번호를 실수하게 되면 코드 번호는 변경이 안 돼요. 그럼 기존 거를 지우고, 그리고 여기엔 휴지통 기능이 있어서 휴지통도 비우고, 그리고 다시 만들어야지 되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실 때는 정확하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번에 볼 거는 여기 거래처 등록 메뉴. 이거 클릭하시고, 자, 그럼 거래처 등록 메뉴에는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가 있는데, 자, 이 정보는 아래쪽에 보시면 몇 번까지의 번호대를 쓰면 된다라고 아래 하단에 적혀 있어요. 그럼 일반 거래처는 97,999번까지를 쓸 수 있다고 적혀 있는 건, 우리가 98,000번을 제가 쓰게 되면 번호 값이 초과해서 이 값 사이를 쓰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 오른쪽에 있는 금융기관이 그 다음 번호 98,000번부터고 신용카드가 그 다음 번호로 해서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우리 컴퓨터는 한글을 인식한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 없으시죠? 컴퓨터는 한글은 우리가 식별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역할이고, 여기 코드 번호로서 모든 걸 제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 번호를 쓴 대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우리 101번 101이라고 치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현대전자. 자, 그럼 우리 매출처 되어 있죠? 그럼 1번 매출 선택하시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208176215. 자, 그럼 대표자 성명은 송강호, 업태는 도매고, 전자제품이다. 그냥 보고 쓰는 거니까 뭐 어떻게 푼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죠. 자, 주소에서는 F2번 눌러서 봉우제로 184. 자, 더 이상 우리 교재 문제에서도 정보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 상세 입력 안함 적혀 있죠. 그래서 엔터 치시면 좌측으로 넘어올 거예요. 자, 이거 어렵나요? 안 어렵죠? 우리 쇼핑몰에 뭐 사려고 회원가입하는 것보다 쉽죠? 근데 지금 이거 입력할 때에 지금 이 부분 주소 입력하는 건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시험 때는 뭐 우편번호도 안 쓰고 보고 쓰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수업하는 데에는 얘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걸 이제 입력을 할 건데, 지금 입력하실 때에 지금 이 주소 부분은 그냥 생략하고, 뭐 다 입력하고 시간이 남으셔서 쓰시는 건 상관없는데 뒤에 영향을 전혀 안 미쳐요. 그럼 그냥 주소 안 써도 문제 없으니까 그냥 이 부분은 빼고 그냥 나머지 부분만 해서 얘네들 쭉 그냥 먼저 여기 중고자동차까지만 우리 거래처 등록에 입력을 할게요. 자, 입력을 합시다. 처음 오신 거예요? 그럼 지금 못 따르고 교재 없으시죠? 교재는 드리는데 회사가 없어서. 자, 우리 중고자동차까지 그냥 본인 보고 쭉 입력을 해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입력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게 다룰 필요 없어요. 저와 같이 사용법 보면서 하는 거고, 나중에 컴퓨터 사용법은 5분이면 끝나요. 제가 75세 어르신도 수업을 했는데 그분도 수업 듣고 하시다가 하는 말이, 컴퓨터 이건 별거 아니네, 뭘 써야 되는지가 중요하지,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지금 사용 방법이 어려워서 시험 못 보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데이터를 소중하게 느끼실 필요 없다는 건, 오늘 연습한 후에 이 회사를 들어올 일이 없어요. 저하고는 입력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백업 받아 가지고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사용 방법을 익히는 거니까, 너무 입력하다가 다음 넘어갔을 때에 입력 안 된 거 완벽하게 쓰려고 했다가 나중에 다시 안 오면 내가 쓸데없는 짓 한 거죠. 그래서 적당한 선까지만 넣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아래쪽에 보시면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사가 있죠. 그래서 거래처 코드를 연결해서 보면, 자, 먼저 금융기관은 이제 은행들인데, 자, 우리 회사 입장에서도 그 장부에 쓸 때 어디 은행에 금액이 얼마씩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자금을 관리해야 되겠죠. 실제 통장의 잔액하고 우리 장부에 있는 예금 구자의 잔액이 서로 일치해야 되니까 이것도 거래처를 등록해 놓고 통제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거래처 등록해서 금융기관으로 가시고, 지금 금융기관 탭으로 가서, 자, 여기에 코드 번호는 아래 있는 범위대인데 문제에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 치시면 그냥 오류 없이 정확하게 되시니까, 자, 첫 번째는 98,000번이고 거래처는 우리은행이고, 계좌번호는 먼저 보통예금 1번이고 계좌번호 1000-999-1030-50. 자, 우리은행이면 F2번 눌러서 그냥 우리은행이다. 그 외 특별한 정보는 더 안 줬으니까 여기까지만 그냥 해둘게요. 자, 다음 또 98001 국민은행 당좌예금 2번, 계좌번호 은행은 F2번 누르고 국민은행이다. 다음 98002 농협이고 이번엔 정기예금, 계좌번호 농협은행이다. 거래처 등록은 어려울 거 없죠. 그래서 시험에서 나와도 거래처 한 개나 아니면 두 개 나오지 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놓고 3점이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 분들이 부담 없이 그냥 점수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아래 카드사가 있죠. 카드사는 거래처가 매출 거래처가 있고 매입 거래처가 있는데, 매출 거래처라는 건 우리 카드 단말기 가맹되어 있는 거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뭔가 매출했을 때에 그래 상대방이 저한테 카드로 결제하고 가면 카드사 승인이 나고 나서 우리 회사 법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겠죠. 그럼 그 매출했을 때에 어디 카드사에서 돈이 들어올 거라고 장부에 적어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채권에 대해서 정리가 될 거니까 거래처를 등록하는 거고, 또 매입 카드사는 우리가 흔히 법인 카드라고 말하는 카드 있죠. 그걸 우리 법인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한 법인 신용카드를 사업용 카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이 카드는 우리가 신용카드라면 사용했을 때 그날 돈이 안 나가고 카드 결제일 날 돈이 나가겠죠. 그래서 어디 카드사 결제일에 돈이 빠져나갈 거다라고 정리해두기 위해서 매입 카드사도 적어두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 등록을 하면 신용카드 탭 클릭하시고 왜 99600 우리카드 먼저 매출카드사죠.
1번 매출. 자, 가맹점 번호 5050-6789. 그 외 나머지는 뭐 특별한 정보 안 줬으니까 여러분들 회사에서는 얘 꼼꼼하게 다 입력을 하면 실무 버전에서는 지원해 줄 거 전부 다 지원해 줄 거예요. 근데 지금 교육용 버전에서는 뭐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알려주는 거 없으니까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고, 또 99700 국민카드 이번에도 매출 거래처고 372-98621. 다음 농협카드고 매입카드사고 카드번호. 근데 가끔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이에 뭐 하이픈 꺼야 되냐라고. 시험에서 꺼야 되는지 안 꺼야 되는지는 제가 창피해서 못 물어보겠어요. 아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근데 실무를 위해서는 무조건 꺼는 습관 들이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거 안 끄고 쓰는 습관에 있다가 나중에 자기가 자기 카드 구분 눈에 안 들어와서 못 찾아요. 그래서 구분은 쓰는 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편해요. 그래서 힘든 거 아니니까 습관을 그렇게 들이세요. 근데 신용카드사도 우리 카드 주민등록번호처럼 번호 배열이 있는데 얘가 안 맞았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 사용하는데 문제 없으니까 입력하시겠습니까? 예라고 하고. 자, 우리 지금 사업용 카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3번 사업용 카드다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99900 신한카드. 자, 이것도 사업용 카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거래처 등록 있는 거는 전부 다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이라는 걸 보기 위해서, 자, 우리 교재 416페이지로 가시고 416페이지. 이번에 보려고 하는 거는 우리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여기에요. 자, 그럼 먼저 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 클릭해서 들어가시고, 자, 먼저 메뉴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컴퓨터는 한글을 인식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회계장부상에 입력할 때는 계정이라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우리가 직원들한테 우리가 밥을 사줄 수도 있고 회식비를 줄 수도 있고 야근했다고 택시비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장부에 그렇게 기록을 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용할 계정 과목들이라는 게 지금 여기에 있는 글자들인데, 근데 우리는 컴퓨터에 한번 입력했을 때에 컴퓨터가 우리 장부도 전부 다 만들어주고 재무제표까지 전부 다 한 번에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사인도 보내줄 거고 컴퓨터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이 글자를 가지고 인식하는 게 아니고 앞쪽에 있는 코드 번호를 가지고 인식을 할 거예요. 그럼 컴퓨터는 우리 이 앞에 공부했던 뭐 유동자산이다, 비유동자산이다, 당좌자산이다, 재고자산이다, 투자자산이다 이런 것들을 이 번호대 범위를 가지고 인식을 할 거예요. 그럼 이 번호대에 있는 코드 번호를 쓰면 우리 당좌자산이라고 보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투자한 자산이면 176번부터 194번대에 있는 계정 과목을 쓰면 투자자산이라고 인식을 할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똑같은 계정 과목이 두 개가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글자가. 근데 앞에 번호대를 보면 어떤 거는 이 번호대에 있고 어떤 거는 이 번호대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여기에 두 개는
유동자산이고 얘네들은 비유동자산이죠. 그러면 그게 유동자산인지 비유동자산인지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서 그 번호대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당연히 이 번호도 유동성 배열의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 번호가 유동성이 빠른 거예요. 아래쪽으로 늦은 거고. 그럼 같은 거면 단순하게 두 개만 있다면 한 개는 유동, 한 개는 비유동.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재무상태표 이야기하면서 그 분류는 우리가 기억을 따로 안 하더라도 시험 이론 문제에 나오면 그 순서가 쭉 적혀 있을 거라고 했는데 거기가 여기에요. 유동성 순서가 있죠. 실제적으로 정말 이론 문제에 다음 중 유동성이 빠른 순서로 배열된 걸로 맞는 것은 보기 1, 2, 3, 4번에서 적혀 있었는데 여기만 열어보면 이 순서가 유동성 배열 순서고 어제 제가 적었던 그 순서죠. 그런데 저걸 생각 못하고 틀리신 분들 보면 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뭐 알고 그냥 바로 찾아도 좋지만 뭐 몰라도 여기만 열어봤으면 될 거였는데, 그래서 우리 컴퓨터는 지금 자산이다, 부채다, 자본이다, 뭐 수익이다, 비용이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번호대를 가지고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번호대 구분을 나눠서 쓰는데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없는 회사를 처음 만들었죠. 기본적으로 적혀 있는 건 관습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 거고, 빨간색이 있고 까만색이 있죠. 빨간색은 가급적이면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써라라는 거고, 검정색은 우리가 수정 여부는 회사가 판단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계정 과목만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래쪽에 조금만 내려보시면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는 이런 글자들이 간간히 내려다 보시면 보여요. 이 칸이 빈 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당좌 자산이라는 곳에서 뭔가 계정 과목 만들고 싶으면 이 번호 범위대 안에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을 찾아서 거기에 계정 과목을 오른쪽에서 만들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그럼 계정 과목은 이런 건데 이제 우리 적요라는 게 있어요. 적요. 이 적요라는 건 이제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자주 일어나는 걸 그냥 여러분 계속 쓰면은 귀찮겠죠. 예를 들면 사장님이 매일 돈 가져가는 거예요. 사장님하고 전무님하고. 그러면 가져간 사람을 적어둬야 나중에 정리를 할 거잖아요. 그럼 그거 적을 때 매번 가져가는 사람 쓰기 귀찮으면 1번 사장님, 2번 전무님 이렇게 적어 놓으면 여기에 번호, 단축 번호처럼 1번, 2번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번호 누르면 그 글자가 나오도록 쓸 수가 있고, 근데 적요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현금 적요가 있고 대체 적요가 있는데, 현금 적요라는 건 정말 현금이 오가는 거래 있죠. 우리가 현금이 나가거나 현금이 들어온 거래를 쓰는 전표가 있어요. 입출금 전표. 그때 사용하는 적요 단축 번호고, 대체 적요는 이제 현금이 아닌 나머지 뭐 보통 예금에서 돈 주고 받거나 외상하거나 엄 주고 받을 때 그런 거래할 때에 사용하는 적요예요. 이건 계정 과목 쓸 때 그 계정 과목에 어떤 내용을 쓸 거 계정 과목마다 있는 정보가 적요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각자 쓰는데, 자, 그런 기능 키도 하나가 있고, 미래의 여러분들이 주위에 회사 가면 적요 손대지 말라는 회사들이 있어요. 적요 왜 그러니까 적요 번호는 손대지 말라. 그런 글자는 너가 직접 써서 알아볼 수 있도록 쓰는 건 상관없는데 번호는 쓰지 말라고 하는 회사들은 어떤 이유냐면 나중에 법인세 신고할 때에 필요한 정보를 이 번호로 이 계정 과목에 저 번호 끌어당기는 데 써요. 그럼 우리가 기능 키로서 정보를 당길 때에도 이 적요 번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서는 적요 번호는 쓰지 말고 그냥 그 칸에 너가 직접 글 쓰는 건 상관없는데 번호 쓰지 말라고, 그런 회사는 여기 기능 중에 이제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이제 우리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내용을 볼 건데, 지금 우리 교재에 그림이 있죠. 그림은 답이에요. 문제는 이것만이 문제예요. 시험 때도 이런 게 문제예요. 그냥. 그럼 문제를 보면 제조 원가 코드 범위 내에서 피복비 계정을 추가로 등록하시오. 그럼 제조 원가 코드 범위라는 건 여기에 보시면 제조 원가 코드 범위가 501번부터 600번까지 이렇게 적혀 있죠. 근데
이건 굳이 내가 찾아갈 필요 없이 이걸 클릭하시면 일단 500번대로 가요. 500번대로 왔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빈칸이 잘 안 보이네요. 그럼 화면 조금만 내리면 어차피 지금 문제에서는 제조원가 코드 범위 내니까 여기 아무거나 써도 되겠네요. 600번 안까지는. 그럼 여기 편한 곳 아무거나 클릭하시고 우측에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클릭하고 여기에 피복비라고 쓰시고 그리고 성격은 지금 제조원가에 제조경비라고 적혀 있죠. 5번 제조경비를 선택하시고 자, 이게 끝이에요. 자, 근데 지금 우리 교재를 보시면 교재 이렇게 뭐 코드 번호야 우리가 임의적으로 지금 번호 지정한 거 아니니까 썼는데 아래에 과복 코드도 피복비라고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우리 거는 지금 여러분 컴퓨터 화면은 안 바뀌었을 거예요. 그 여러분 잘못하신 게 아니라 교육용 버전은 안 바뀌어요. 교육용 버전 안 바뀌는 거니까 이거 바꿔야 되는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얘는 교육용 버전은 안 바뀌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138번 전도금 계정을 소액현금 계정으로 수정 입력하시오 되어 있는데 자, 이번엔 번호를 알려주죠. 자, 번호를 알려주면 자, 지금 저처럼 앞쪽에 아무 코드 번호 쪽을 클릭해 보세요. 코드 번호 쪽을 클릭해서 지금 138번이면 138이라고 치면 그 위치로 휙 올라갈 거예요. 그냥 138 치면은 그 위치로 가죠. 자, 그럼 이제 전도금에 왔는데 오른쪽에 바꾸려고 보니까 얘가 막혀 있죠. 막혀 있는 이유가 제가 다른 계정 과목 클릭해 보면 얘가 지금 빨간색이라서 그래요. 이제 빨간색은 가급적이면 수정하지 말라 그런 의미라 그랬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수정해야 되잖아요. 문제 시키면. 그럼 이 빨간색을 계정 과목을 수정하려고 하면 자, 지금 우리 교재 아래에 적혀 있는 것처럼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F2번을 누르면 우리는 얘를 한시적으로 지금 당장 한번 수정 가능하도록 오른쪽이 이제 하얀색으로 바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전도금 위치에 커서를 올려놓고 컨트롤 좌측 아래에 있는 컨트롤만 키가 될 거예요. 좌측 제일 아래 컨트롤 버튼 누른 상태에서 F2번을 누르고 우측에 클릭하면 얘가 들어가죠. 그럼 여기에 소액 현금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 돼요. 하셨으면 다른 계정 과목을 한번 클릭했다가 다시 가면 얘가 또 막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럼 수정하려고 그러면 컨트롤 F2번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K랩은 컨트롤 F2번이고 스마트A라는 도전 프로그램은 컨트롤 F1번이고 맞는 사람은 같은 건데 좀 차이를 둬야 되는 걸 이런 조금 쪼잔한 부분으로 차이를 두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시험 두 개 다 보시는 분은 그냥 컨트롤 F1번, 2번 둘 중 한 개 누르면 된다 생각으로 눌러요. 그죠? 자, 다음 3번은 811번 복리후생비 계정에 현금 적용 8번 등록된 내용을 야근식 때 현금 지급으로 수정하시오. 자, 그럼 811번이라고 코드 번호를 먼저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럼 코드 번호 811번 치면 이제 복리후생비로 자, 얘가 내려왔고 자, 그럼 적용 중에서 문제에서 현금 적용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그럼 현금 적용에서 우리 8번에 등록된 내용 임직원 피복비 지급을 야근식 때 현금 지급으로 수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그냥 우리는 따로 지울 필요 없이 덮어 쓰면 돼요. 클릭해서 위에 야근식 때 현금 지급이다 이렇게 써주면 이번 거 끝났어요. 지금 이 적용 번호가 순서대로 되어 있어서 순서대로 해야 된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조교 번호는 순서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아래 대체 조교에서 5번을 사용하려고 5번이다. 우리 직원 식대 미지급이라고 썼어요. 그럼 5번을 쓰다가 또 4번 쓰려고 만들면 4번 우리 직원 회식비 보통 예금이다라고 해서 만들면 번호 순대로 자동으로 정리가 돼요. 그럼 이거는 번호 순대로 꼭 써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문제에서 요구하는 번호 띄어쓰기 해도 되고 아무 번호에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시키는 번호를 쓰면 돼요.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냐면 전에 저도 시험 감독관 한 번씩 나가는데 그 5번에 뭔가를 만들려 했는데 사이가 비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3이라고 하고 5점 뭐 이렇게 글자를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적요 번호가 단축 번호니까 여기로 5번 쓰라고 하는 건데 그분은 순서대로 써야 된다라는 거 오해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얘는 내가 몇 번을 눌렀을 때 그 글자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지정키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4번 교재에 자, 유형자산 분류의 다음의 계정 과목을 추가로 등록하시오. 자, 그럼 여기에는 지금 문제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지금 얘하고 문제가 두 개가 있는 건데 자, 첫 번째는 뭐 유형자산 분류의 코드 번호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계정 과목 만드는데 성격이 삼각이라고 적혀 있죠. 삼각이라는 건 우리 쓰면 그 가치가 다른 걸 삼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자동차 사서 타고 다니면 차 같이 닳죠. 그럼 삼각인데 이걸 다른 걸 표현해 줘야 될 거잖아요. 그럼 이거 다른 부분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얘랑 같이 연결되는 관계 코드를 지금 2번으로 같이 연결시키는 관계 계정을 아래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설 장치라는 걸 샀는데 얘가 사용하면서 다른 거를 이제 우린 성격을 차감 계정으로 얘가 다른 거다라고 적었고 그럼 다른 만큼 우리가 이제 써줄 계정 과목이 차감 계정이다라고 달아주게 돼요. 그럼 자산마다 서로 다른 건 다르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각자 짝지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계정 과목 이름으로 감가상각 누계기라고 217번 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197번으로 가서 자, 코드 번호 클릭해서 197번 자,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되어 있는 걸 자, 우측에서 시설 장치 그리고 삼각이다라고 기본 설정 값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하면 자, 첫 번째 거는 끝났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217번이죠. 자, 그럼 217번에서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치고 다음 성격은 차감 4번 눌러서 차감. 그럼 지금 차감이라는 건 어떤 계정 과목하고를 차감하겠냐라고 이제 지정하라고 아래 관계 코드가 활성화된 거고 자, 여기에서 F2번 눌러 보시면 F2번 누르면 이제 우리 지금 삼각이라고 되어 있는 계정 과목들이 떠요. 그럼 여기에서 방금 시설 장치하고 연결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시설 장치라고 확인하시면 자, 지금 이 글자가 여기에 들어왔죠. 그럼 이거가 지금 여기 시설 장치하고 서로 연결되도록 관계 계정을 건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다 그 관계되는 계정을 다음 번호를 써요. 지금 건물인 경우에 202번 건물이니까 건물이 다른 거는 그 아래 번호 203번에 관계 계정을 달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기계는 기계장치라는 표현을 쓸 건데 얘가 206번이니까 이 206번이 달았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을 이 아래 번호를 써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본 설정되어 있는 값들은 관습적으로 차감 계정 관계되는 계정은 다음 번호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글자가 똑같잖아. 감가상각 누계, 감가상각 누계, 감가상각 누계. 그럼 찾으려 그러면
쫙 많이 나올 건데 그때 우리는 본 계정의 다음 번호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 쉬었다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재무제표 입력하는 거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